안녕하세요. 마운스포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벌써 지금 5월인데 코로나 사태로 어떻게 지난 넉 달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도 다 힘드시겠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러브 내피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왜 이렇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인 글러브가 작년에 처음 생산되고 나서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 더블팜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놈의 아버님하고도 싱글팜으로 가자, 더블팜을 고수해야 된다, 어떤 그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만드는지 일단 바닥 부분 빼고 내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피 가죽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가죽을 전체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내피 가죽은 한 전체 가죽 사용량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게 외피 부분이죠. 외피 바닥, 외피 손가락,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내피를 따로 만들어서 이걸 외피에다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가 좀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좀 색깔이 다른, 자, 이렇게 바닥에 가죽이 하나 더 대져 있죠. 왜 이 가죽을 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러브 가죽은 통상적으로 평균 2.8에서 3.2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두께가 위치에 따라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내피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손에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해요. 가죽 부분, 이 전체 원장의 가죽 부분에서도 이 바닥면 가죽은 가장 튼튼한 부분, 튼튼하고 딱딱한 부분, 그리고 내피는 아무래도 국물 직접 닿는 게 아니라 손가락 피부가 닿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좀 부드러운 부분, 가장 부드럽진 부분이라고 하기는 힘든데, 특히 이제 이 부분 내피 손등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부드러운 부분, 그리고 손바닥 같은 경우도 외피보다는 좀 부드러운 부분. 근데 글러브를 제작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무게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글러브는 왜 그러냐면, 글러브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그 점유율이 높은 롤링스 글러브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이유가 너무 무거워요. 글러브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아시아인 체격에는 안 맞는 거죠. 미국인 등치 큰 흑인들이라든가 등치 큰 백인들 체격에는 맞지만 아시아인 체격에는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롤링스 글러브가 인기가 없습니다. 롤링스 글러브 같은 경우는 어떤 내피 가죽이라든가 바닥 가죽이라든가 스카이윙의 어떤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가죽이 두꺼울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도 더블팜을 또 대고, 일본식 글러브와 미국식 글러브의 가장 큰 차이는 크기, 무게, 크기 정도? 글러브가 내구성이 보장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가벼운 게 좋겠죠. 운동을 무거운 거 들고 뛰는 것보다 가벼운 거 들고 뛰는 게 훨씬 더 빨리 뛸 수 있으니까. 근데 무게 얘기를 왜 했냐면, 바로 우리가 이 부분에다 가죽을 하나 더 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가죽을 하나 더 떼면 그만큼 무게가 늘어나잖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내피 가죽을 스카이빙을 해요. 표면을 깎아내는 거죠.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가죽을 깎아내다 보면 내구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꺼우면 내구성은 뛰어나지만 무겁고, 얇게 깎으면 가벼워지지만 내구성은 떨어지고, 물론 가죽의 품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두꺼우면 내구성이 좋고 얇으면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물리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행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여기다 가죽을 하나 더 대느냐, 내피에다. 저희는 일단 이 내피 가죽을 깎아내요.
전체 스카이빙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죽이 2.8에서 3.2mm 정도 되는데 2.4mm로 깎아냅니다. 평균 3mm 정도 되는 가죽을 2.3mm로 깎아내는 거죠. 그러면 가죽의 이제 네피 원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사이즈가 크니까 무게가 이제 전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3mm로 깎아버리면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네피 가죽은 계속 어쨌든 사람의 이 손이 계속 닿기 때문에 보통 글러브를 한 1년 정도 쓰시면 글러브를 딱 꺼내서 보면 이 손가락에 자국이 남죠. 손가락 자국이. 손가락에 계속 힘을 주니까 막 자국이 남는 게 뭐 잘못되거나 눌리거나 그런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어찌됐든 이제 저희가 이제 무게를 위해서 깎아버리면 그만큼 얇아지니까 내구성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 내구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가죽을 대는 거예요. 이게 딱 손가락에 가는 부분이에요. 여기 손가락에 닿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공을 받는 부분. 보통 글러브를 끼면 장갑 끼듯이 이렇게 싹 끼는 게 아니라 여기 걸치는 거죠. 이렇게 걸치니까 실제적으로 공을 받을 때는 여기로 받는 거죠. 공을 가져가볼게요. 이렇게 가죽을 하나 더 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 내구성이 올라갑니다. 실제 이 부분이 뭐 가운데 비어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은 컴파운드가 밀고 들어가거든요. 딱 손가락이 딱 들어가는 부분, 손가락이 가는 부분. 보통 오래 쓰면 가죽이 눌리는 부분을 따라서 가죽이 하나 더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밸런스의 개선입니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깎아냈지만 또 가죽을 붙였기 때문에 무게는 그대로 뭐 줄어들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물론 맞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손가락 끝쪽으로는 가죽이 없죠. 깎아냈으니까.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더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 개선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이제 배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배트도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무게, 이 망치가 절대적인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들 때하고 이게 거꾸로 들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 너무 가벼워요. 무게 중심이 완전히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무게 중심이 끝에 있으니까 무겁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 민감하지 않는 사람도 딱 끼워보면 똑같은 글러브인데 무게가 똑같은데 밸런스가 내려오는 글러브는 딱 들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 두 번째는 긍정적인 효과. 두 번째는 뭐냐면 가죽의 광도 증가. 1년 정도 이제 글러브를 쓰다 보면 이 안쪽 손가락에 가는 부분이 자국이 남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손가락으로 계속 포구를 할 때 누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구성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포구를 하다 보면 외부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잡으신 분들이 있는데 글러브는 이제 바닥으로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제로는 더 이렇게 엄지하고 중지 사이로 이렇게 더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공을 잡다 보면 아무래도 가죽이 하나 더 대져 있으니까 손가락에 고통이 덜하죠. 이제 이 부분은 왜 외부로 잡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공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어찌됐든 긍정적인 효과는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무게가 얼마나 과연 증가할까?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무게를 재드릴게요. 자, 이게 저희가 깎아낸 겁니다. 가죽을. 이거 두께 한번 재볼까요? 0.7mm. 0.7mm? 그러니까, 이것은 2.4mm니까, 원래 가죽이 3.2mm였는데, 깎아서 2.3mm가 된 거죠. 7mm를 깎아서, 0.7mm를 깎아서. 자, 그럼 이 0.7mm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저희가 재보겠습니다.
18g. 18g 나오네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보강판을 하나 더 되는, 이것도 스카이빙을 많이 했어요. 이건 1.5mm로 깎아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날리는 거죠. 두꺼우면 안 되니까. 자, 8mm. 만약에 스카이빙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글러브를 만드는 거하고 잘라내고 네피 보강판은 하나 더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글러브예요. 실제 우리가 만들어 봐도 전혀 다른 글러브예요. 밸런스가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10g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10g 차이도 상당히 글러브에서는 꽤 의미 있는 무게입니다. 단 10g만 해도. 근데 거기다가 밸런스까지 개선된다 그러면 상당히 다른 글러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작하는 데는 어떤 방식이 더 좋냐? 당연히 스카이빙을 하지 않고 가죽의 표면을 깎아내지 않고 그냥 만드는 게 훨씬 더 이기죠. 왜 그러냐면 이만큼의 가죽이 더 들어갑니다. 이만큼의 가죽이. 이게 뭐 하나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양이 뭐 글러브 뭐 10개, 100개, 1000개가 된다면 이 양이 적은 양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작업도 한 번 더 재단을 한 번 더 잘라야 되고, 또 이것도 또 깎아내야 되고, 또 네피도 한 번 깎아내야 되고, 또 이게 본드칠을 해서 또 붙여야 되고, 공정이 엄청나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정을 빼버리고 만든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마케팅만 잘해서 팔면 뭐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네피 보강판이 되는지, 네피 스카이빙을 했는지, 밸런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결국은 글러브라는 게 뭐 사서 모양이 이쁘니까 사서 한 번 하루 쓰고 이틀 쓰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1년, 2년 사용하다 보면 결과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제작했는데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은 뭐 일부 유저들이 폭우시 감각이 저하된다, 손의 감각이 저하된다라고 그런 말씀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동의하기 힘든 게 프로 선수들도 손바닥으로 공 잡으면 아파요. 프로 선수들도 아파가지고 수비장갑 끼고 뭐 지인 글러브가 나와가지고 글러브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방에 뭐 카센터? 아니 카센터도 아니고 카센터 뭐 차에 관심이 있어서 카센터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소나타를 사가지고 왜 소나타를 페라리처럼 만들지 못하냐라고 훈계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 거죠. 소나타는 데일리카고 페라리는 사용 목적이 전혀 다른 차거든요. 그 수요 타겟층도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 근데 소나타를 보고 왜 스포일러도 높고 차체가 이렇게 높고 왜 2000cc밖에 안 되고 배기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전혀 다른 차인데 황당하죠.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냥 무시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냥 타겟층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진짜 일본의 변태적인 글러브 구보타를 쓰신대. 구보타는 말 그대로 그냥 네피 위피 그냥 바닥 위피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또 얇게 깎어. 그냥 그걸로 공을 잡으면 손바닥으로 공을 잡는 거하고 거의 느낌이 비슷해요. 실제적으로 우리 매장에도 구보타를 사가지고 와서 후회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구보타를 사가지고 한 석 달 쓰다가 사장님 보강해 주세요. 바닥이 울어요. 이건 원래 그렇게 쓰는 거야. 그냥 바닥이 울고 쓰는 거야. 그냥 바닥으로 잡는 글러브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방향성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페라리를 사가지고 가속 방통이 너무 걸려요. 차체를 좀 올려주세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글러브가 가지는 어떤 방향성, 만든 사람의 의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부분을 좀 알아야죠. 근데 지금 뭐
워낙 유튜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가짜 뉴스라기엔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고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뭐 유튜브를 하고 뭐 리뷰하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문제입니다. 수요층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전문가도 적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글을 쓰고 뭐 유튜브를 하고 하다 보면 정설이 돼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죠. 저희도 그냥 재작년에 유튜브 한참 할 때 저희 매장에 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이 그냥 저를 가르쳐요. 아저씨 그렇게 길들이기 하면 안 돼요. 참 답답한 거죠. 어떻게 뭐 같이 뭐 이게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하고 야 이거 맞는 거야라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길들이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람마다 다 틀릴 수는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어떤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정보들을 여과 없이 흡수하고 또 그런 정보 잘못된 정보가 정설인 양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글러브의 한 90%에서 95%는 더블팜이에요. 그런 데는 더블팜을 만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다른 메이커들도. 싱글팜 글러브를 쓰고 싶다 그러면 GN이나 넘버원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쿠보타를 쓰시면 돼요. 속도를 즐기고 싶고 차를 자랑하고 싶고 하면 페라리를 사면 됩니다. 근데 페라리가 데일리카는 아니잖아요. 그걸로 뭐 출퇴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날마다 그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고 뭐 볼링도어를 해서 이렇게 문을 위로 올려서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만약에 페라리가 정말 좋은 차고 실용적인 차고 그렇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차들이 페라리처럼 나와야죠. 문짝 2개.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네이피에다 가죽을 하나 더 붙이는 이유는 밸런스 개선. 깎아내고 가죽을 깎아내고 자 이만큼 이렇게 깎아냅니다. 이렇게 이만큼 가죽을 깎아내고 7mm 정도, 6mm에서 7mm 정도 깎아내는 거죠. 그러면 18g 정도가 줄어들고 가죽이 얇아지니까 내구성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죽을 하나 이게 손가락에 닿는 부분, 가장 많이 손가락에 닿는 부분에다 가죽을 하나 이렇게 덧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내려와서 밸런스도 개선되고 내구성도 증가되고 공을 잡을 때 고통도 감소되고 일석삼조죠. 일부 유저들이 얘기하는 포구시 감각 저하.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사인여우에서 뭐 포구시 감각이 저하돼서 공을 못 잡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 싶기는 하네요. 본인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긴 한데 글쎄 저는 그냥 글러브보다는 본인들의 실력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야구 잘하는 애들은 뭐 어떤 글러브를 가져다도 야구 잘하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